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일단 다양한 공색을 펴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남편이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 소득이 하나도 없더라.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재작년 총선 때 김용민 후보 같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겠죠. 진실과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권은희 후보가 신고한 재산 이게 얼마였나요? 네. 네. 권은희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요. 네. 네, 남편 명의로 15개, 그러니까 남편과 네. 관련된 건물이 전국에 15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고 재산은 네. 5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5억 8천만. 네네. 네, 바로 권은희 후보자의 남편이 네.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네. 건물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신고한 게 달랑 5억 8천이더라. 이런 데서 의문이 시작된 건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두꺼비 빌딩이라고 별칭이 붙어있는 청주 지역의 한 건물입니다. 네, 이곳에 권은희 씨와 그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 몇 개 소유돼 있죠. 네. 이 빌딩에 개인 상가가 3건, 그리고 남편이 경영하는 어떤 법인 이름으로 된 상가 7개 등 10개의 상가를 충북 청주 지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그 한 건물 안에 네. 점포가 여러 개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당구장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뭐 있고, 그런다는 거죠. 식당도 있고. 뭐. 네. 그리고 또 부인 권 후보가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그렇죠. 남편이 다른 투자자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자, 지금 보시는 건물은 경기도 화성 지역, 동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네. 반송동에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권은희 후보자의 남편이 상가 5곳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명의로 된 곳 2곳만 신고했다. 그러니까 충북 청주와 네. 그 경기도 화성시에 모두 15개의 건물에 네. 권은희 후보자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네.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5개만 신고돼 있다. 네. 이게 6건만 신고가 돼 있다. 그리고 그 법인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9건은 빠져 있다. 네. 이것이 골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공직자 후보자로 출마하게 되면 다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는데 6건 신고했습니다. 물론 규정 때문에 5개만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남편 이름으로 된 법인이 보유한 상가 9개가 더 있더라. 그래서 좀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결론은 내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네. 불법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물이라든지 또 어떤 주식이라든지 이거는 네. 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네. 남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면 된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선거법상으로는 법인 소유로 한 건 안 해도 된다. 그러니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이제 큰 정신은 어떤 형식이든 이것이 법인 이름이건 개인 이름이건 남에게 이름을 참여로 맡겼건 간에 실제로 자기가 소유했다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법 정신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권은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논문 표절 의혹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이 재산 신고 누락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권 후보자 남편이 4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탈세거든요. 네. 이런 게 전부 다 야당이 그 어떤 박근혜 정부 내각만 하더라도 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을 맹공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권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수만 교대된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와는 걸맞지 않은 행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 이 두 공동대표가 한 권은희 공천 논란이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떤 논리를 댔냐면요. 아니, 법적으로 한 것만 하면 됐지. 왜 문제냐? 그렇게 따지자면 정몽준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더 문제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들도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현대중공업
보유 주식만을 공개했지 현대중공업의 부동산이나 수익 모든 것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권은희 후보의 남편 역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 네. 정몽준 문제다. 네. 권은희 남편이 문제라면 네. 어떻습니까? 이 로직에 이런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예. 일단 새정치연합에서는 누구나 다 지금 왜 네. 권은희만 갖고 그래? 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박지원 의원이 예를 든 게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네네.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죠. 네. 그런데 네. 정몽준 전 후보를 만약에 이번 권은희 후보자에 대입을 해본다면 네네. 왜 현대중공업의 정몽준이라는 이름으로 보유 주식만을 공개가 됐냐. 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의 부동산이라든지 네. 현대중공업 전체 수익도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좀 전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새정치거든요. 네네. 또 어떤 관행이라고 지금까지 치부됐던 거를 과감히 깨야 된다. 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새정치의 어떤 정신이다. 네. 그리고 또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 권은희 후보 공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 시대의 양심이다. 우리 시대의 정의다. 바로 이런 말 때문에 지금 그 권은희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새정치연합에서 왜 권은희만 가지고 그래? 이런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의혹을 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산 신고 문제는 법 미비가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틀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만약에 사실상 남편이 갖고 있는 법인의 소속을 통한 그 부동산이라면 신고해야 되지만 일단 그건 좀 논외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의혹이 또 있습니다. 세금 문제인데요. 아까 좀 조순희 차장께서 지적을 먼저 하셨는데 세금을 별로 안 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소위 이제 네. 이제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네. 또 이제 납세 실적을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래서 최근 5년간 네. 납세 실적을 하게 되는데 네. 또 이제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네. 소득세를 전혀 납부한 적이 없고요. 2013년 239만 원을 했는데 네. 먼저 이제 임대소득 당연히 그 상가 점포를 갖고 있으니까 임대소득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월세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소득으로 해서 그 소득으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소득세 안 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이 대체적으로 그 임대 사업자는 네. 그 소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되게 이제 그 수입이 있으면 거기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소위 수입이 있기까지 그 어떤 들이는 어떤 비용을 빼고 남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소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되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용이 들어갈 게 없거든요. 자기 네. 소유기만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임대소득자는 이제 그 임대사업자는 이렇게 소득이 되게 있고 소득세를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이 좀 경우는- 정리해 보자면요. 2011년 이후에 모두 6건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 당구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이런 데 그렇죠. 세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월세 뭐 300만 원도 받고 몇백만 200만 원도 원씩 받고 받을 거 아니에요?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임대소득세가 발생할 텐데 왜 없었는지 그런데 거기에 제가 대해서 그래서 설명이 좀 나오나요? 제가 그래서 국세청 직원이라든지 아는 분한테 네. 좀 물어봤어요. 만약에 없을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해명을 했었는데 네. 저 부동산을 살 때 네.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한 네. 16억 정도를 받았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출 상환하느라고 원리금을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네. 그걸 해서 소득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네. 다만 그것도 실제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자기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고 또 내가 비용은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 상계 처리해서 소득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누락해버린 것인지 그건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일단 당구장이니 노래방이니 커피숍이니 이렇게 세를 냈기 때문에 뭔가 임대료를 받았을 때 왜 세금이 안 났을까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남편이 부동산 사업자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월급이 나왔을 텐데 왜 자신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안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설명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저렇게 해명을 했죠. 그 회사가 적자가 나서 네.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 네. 근데 이 해명은 이것도 이제 국세청 직원이나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냥 임원 같으면 되게 보수를 주고 그게 근로소득으로 잡히는데 네. 되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자가 나면 네. 소위 이제 매출에서 비용이 훨씬 많이 초과돼서 적자가 나면 대표유산 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실제로. 이렇게 네. 특히 그 조그만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의 1인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나 다만 이건 역시 세무당국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과연 이 회사가 소득이 얼마가 났고 소위 매출이 얼마가 났고 비용이 또 비용으로 얼마가 쓰였는지 이런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다. 만약에 그건 역시 네. 정확한 증빙 자료가 없으면 네. 탈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상대로 이제 선거전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김한길 공동대표가 오늘 단단히 화가 났나 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적법한 재산 신고라고 하는데도 정치 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권인희 후보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진즉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인희 후보의 양심과 정의를 신뢰하는 전국 15개 선거구의 유권자들께서 표로서 권은희 후보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이제 권은희 후보가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15개 모든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심판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먹힐 수 있는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권은희 씨를 이렇게 지금 어렵게 만든 것은 지금 남편입니다. 남편의 사업 내용 때문인데 남편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예, 본인과 법인을 통해서 15곳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 네. 예, 고향은 충북 청주고요.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 청주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2000년대 초반 연세대 법학대학원에 네. 그 권은희 후보가 다닐 때 거기서 네. 만났다 그러고요. 네. 2004년에 권 후보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네. 변호사 사무실을 네. 개업한 곳 바로 고향인 광주가 아니라 충북 청주입니다. 네. 바로 남편의 고향이기 때문에 청주에 개업을 한 건데요. 네. 예,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 네. 이 남편이 한때 사무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06년에 경찰계에 투신을 했는데 그 네. 이후에는 네. 남은 사무실 같은 거 정리를 남편이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권은희 후보의 부부의 관계 어떤 분들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인지 한때는 남편이 변호사다. 그래서 그 부부간의 소득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또 내놓은 대응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공개 기업의 주식은 액면으로만 신고하는 것이 원래 관행이고 법의 내용이다. 어디 권은희 후보만 그랬냐? 새누리당 후보도 여럿이 그랬다면 그 숫자까지 제대로 공개했거든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 실질이 중요할 텐데요. 권은희 후보의 재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